한국인은 절대 금지입니다. 태국의 한 가게 주인은 더 이상 한국인은 본인 가게에 출입을 할 수 없다면서 아예 팻말에 한국인 금지까지 써서 붙여놓았다고 하는데요. 졸지에 태국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 출입이 끊기자 가게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결국 거리 자체가 죽어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돕고자 더 이상 한국인의 출입을 막지 말라며 손을 쓰고 있지만 이미 SNS까지 퍼져버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이러다가는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첸이에요.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브리지 요 전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죠. UCLA에서 관광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학창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한국의 정돈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처음 여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어요. 사라야, 요즘 누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니?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히 비행기 표나 호텔을 예약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교류의 다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여행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태국 연계 패키지였어요. 서울에서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종로 골목길에서 한복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엔 푸켓으로 날아가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힐링하는 이런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패키지는 대박이 났어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제 여행사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현지 파트너들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특히 푸켓의 타완 아저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20년 넘게 시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사라야, 너의 손님들에겐 내가 특별한 메뉴를 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2024년 초반 태국 현지 파트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죠.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대거 거부되면서 푸켓 전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출입 금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SNS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푸켓의 상점들이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거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신뢰하던 파트너들도 하나둘씩 이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타완 아저씨께 영상통화로 여쭤봤어요. 아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라야,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대로는 장사를 못하게 생겼어. 순식간에 제 여행사의 메인 상품이었던 한국 마이너스 태국 패키지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사라님, 우리 신혼여행인데 다른 나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왔어요.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했던 푸켓의 아름다움이 증오로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최첨단 기술, 세련된 패션, K-팝과 K-드라마의 매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넘치는 사람들.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홈스테이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반면에 태국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SNS에서는 점점 더 과격한반한 정서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비하하는 밈이 공유되고 심지어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쌓아온 제 비즈니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죠.
문화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제 꿈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푸켓 현지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단골 고객이었던 김지영 씨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사라님, 당신이 보여준 태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제가 믿는 문화교류의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도록 놔둘 순 없었으니까요. 예약 취소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라님, 푸켓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요. 라는 메일이 매일같이 수십 건씩 들어왔어요. 특히 신혼여행 예약자들의 취소가 가장 많았죠. 신혼여행만큼은 어떤 리스크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던 코스가 서울 푸켓 신혼여행 패키지였거든요. 서울에서 로맨틱한 도시의 밤을 즐기고 남산타워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낀 후에 푸켓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힐링하는 완벽한 신혼여행 코스였죠. 실제로 이 패키지로 다녀온 커플들의 만족도는 99%가 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다녀온 정민수, 김서연 부부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보내주신 후기가 아직도 제 책상에 붙어 있어요. 사라님, 서울에서의 3일은 우리의 로맨스였고 푸켓에서의 4일은 우리의 달콤한 휴식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복한 후기 대신 취소 요청만 가득해요. 직원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메인 직원 제시카가 어제는 울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사라, 이러다가 우리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저도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80%나 감소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였어요. 20년 지기인 타완 아저씨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근황을 물어보면 아저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사라야, 이제는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것 같아. 장사가 너무 안 돼. 타완 아저씨의 레스토랑은 푸켓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어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했죠. 신선한 해산물과 현지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 제가 특별히 추천했던 식당이에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죠. 특히 아저씨가 직접 만드시는 똠양꿍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덜 맵게 조절해서 내주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레스토랑이 거의 텅 비어 있다고 해요. 20개가 넘는 테이블 중에 두세 개만 겨우 차 있을 정도래요. 웨이터도 6명에서 2명으로 줄였대요. 아저씨는 결국 대출까지 알아보고 계시다더라고요. 사라야, 이러다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 다 날아가겠어.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이게 타완 아저씨의 레스토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켓 전역의 관광업계가 비슷한 상황이래요. 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사지샵 힐링 스파도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했대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예전에는 예약이 꽉 차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곳인데 이제는 스파 침대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호텔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제가 주로 예약을 넣는 오션뷰 리조트의 객실 점유율이 20%대로 떨어졌대요. 예전에는 성수기에 90% 이상을 기록하던 곳이었는데 지배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사라씨, 이러다가 직원들 다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관광 가이드들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손님들을 맡기던 수파차이 가이드는 2달째 투어를 한 건도 못했대요. 얼마 전에 보내온 메시지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사라, 내가 20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한 게 다 헛것이 된 것 같아.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까? 푸켓 시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방콕에서 취재온 기자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밤거리에 불이 꺼진 가게들이 늘어나고 한때 북적이던 나이트 마켓도 한산하대요.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카페와 옷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제 책상 위에는 취소된 예약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신혼부부 가족여행, 친구들끼리의 배낭여행. 모든 유형의 여행이 취소됐죠. 어떤 분들은 취소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예약을 취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푸켓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거겠죠. 매일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한숨만 나와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제 꿈이었던 문화교류의 다리. 그 다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다리를 다시 놓을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직접 푸켓으로 날아갔어요. LA에서 푸켓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항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문화적 갈등 상황에서는요. 푸켓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어로 된 환영 문구가 가득했던 공항이 이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 건 15년 지기인 솜차이였어요. 제가 처음 푸켓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여행 가이드죠. 사라,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솜차이가 제안했어요. 공항 근처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늘 활기찼던 솜차이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솜차이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어요. 이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솜차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18개월 동안 불법 체류를 했대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푸켓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다고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푸켓에서는 3개월은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대요. 다치면 병원도 못 가고 월급을 안 줘도 신고도 못해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솜차이의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불법 취업은 일종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대요. 우리 마을에서만 해도 20명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관광비자로 가서 그냥 거기 눌러앉는 거죠. 푸켓으로 돌아와서는 번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시간을 그리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좋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시스템이 정확하고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제가 불법 체류자란 걸 아는 사람들조차도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여행객인 척하고 들어가서 불법 체류하니까 이제는 진짜 여행객들까지 의심받는 거고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솜차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우리가 잘못했죠. 하지만 사라,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 학비도 겨우 되는데 한국에 가면 3배를 번다는데.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이곳의 현실을 잘 알거든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수입을 벌고 있죠.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단순히 비난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푸켓 시내의 여러 상인들을 만나봤어요. 놀랍게도 솜차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죠. 마사지샵 주인인 파이리는 2년 전까지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일했대요. 노래방 업주인 수리는 부산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기념품 가게 주인 타나왓은 대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자주 가는 과일가게 주인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는 한국에서 3년 동안 불법 체류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됐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3년 동안 번 돈으로 가게도 리모델링하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푸켓시청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태국인들이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2015년 이후로 그 수가 거의 3배나 늘었대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였죠.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 낮은 임금, 제한된 기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푸켓의 평균 월급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더 악화됐대요.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어요. 푸켓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타완 아저씨의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아저씨는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가게가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 살아야 나도 알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건 답이 아니야. 아저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단순히 관광객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도 우리 같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아요. LA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컬처럴 브리지 위드 세러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무료 편집 앱으로 밤새워 편집하면서 시작했죠. 첫 영상의 주제는 내가 만난 진짜 한국인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LA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만난 한국인 손님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한 영상에서 저는 한국 손님들과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밤새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두 번째 영상은 푸켓의 진짜 모습이었고 세 번째 영상이 터닝포인트가 됐죠.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저는 불법 체류 문제의 실태와 그것이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일방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죠. 물론 악성 댓글도 많았어요. 너는 태국 사람도 아닌데 왜 나서? 한국 돈에 매수됐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웰컴 올 네이션즈 캠페인을 시작했죠. 푸켓의 파트너들과 함께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가게에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내리는 거였어요. 대신 우리는 모든 국적의 손님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guests from all nations라는 새로운 표지판을 걸었죠. 타완 아저씨의 레스토랑이 첫 시작이었어요. 아저씨께서 용기를 내서 유튜브에도 출연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한국 손님들과 함께 해온 태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아저씨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켓 시푸드 파라다이스 주인입니다. 한국 손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출입금지 표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 모두 친구입니다. 다시 오세요. 제가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게요. 이 영상은 태국과 한국에서 모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왔죠.
많은 한국 분들이 댓글로 할아버지 꼭 다시 갈게요.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러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희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다른 상점들도 출입금지 표지판을 내리기 시작했죠. 지역 상인회에서는 열린 푸켓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모든 국적의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푸켓 국제문화축제예요. 제가 상인회에 제안한 행사였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됐고 한국 음식 부스도 만들어졌죠. 비록 한국인 관광객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행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행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합법적이고 존중하는 여행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여행객들에게 방문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해시태그 열린푸켓, 해시태그 우리는 친구, 해시태그 컬처브릿지 같은 긍정적인 해시태그들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유튜브 채널의 한국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푸켓의 현지인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마사지사, 투어가이드, 택시기사, 식당 주인.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려주었어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푸켓이 변하고 있다. 다시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직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문화의 다리를 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다리는 다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요. 희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하는데 반가운 이름이 눈에 띄었죠. 3년 동안 저희 여행사의 단골이었던 김지영 씨였어요. 사라님 잘 지내시나요? 유튜브에서 사라님 영상을 봤어요. 푸켓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이번에 저희 가족과 함께 푸켓 여행을 계획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바로 답장을 썼어요. 지영씨 당연히 환영해요. 푸켓은 언제나 지영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타완 아저씨께 전하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라야 특별 메뉴를 준비해야겠다.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당장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겠다고 하셨죠. 지영씨의 이메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 손님들이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라님 영상 보고 용기를 냈어요. 푸켓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감동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조심스레 푸켓을 찾아왔고 그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푸켓의 거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갔죠. 특히 기쁜 소식은 제가 시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행사들과 협력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교류를 목표로 했거든요. 한국 청년들이 푸켓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태국 청년들은 한국의 가정에서 지내는 방식으로요. 저희 여행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사무실에는 다시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됐죠. 특히 기뻤던 건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여행을 원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문화의 다리를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다리를 다시 이어가는 것,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사라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푸켓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문화의 다리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은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